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C오롬 3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오롬 3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자, 오늘은 우리가 소위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이산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포함 배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 C오롬 3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한집합, U의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요 1번과 2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요 집합의 절대값을 붙여놓은 것은 지금부터 그 집합의 원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절대값 A라고 표시하면 이게 집합일 때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요런 의미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집합 A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읽어 주셔도 여러분 상관이 없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크기와 집합 B의 크기의 합을 빼주고 집합 A와 집합 B, 교집합의 크기는 더해준다라고 했고,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A의 크기, B의 크기, C의 크기를 빼주고, 또 A와 B의 교집합의 크기, B와 C의 교집합의 크기, C와 A의 교집합의 크기는 더하고, 그 다음 A, B, C 교집합의 크기는 빼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있답니다. 요 놈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왜 그런지는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 있죠. 요 첫 번째 경우는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A, B의 합집합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에서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의 크기를 빼면 된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이미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거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의 크기는 우리는 요 놈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밑줄 친 부분을 A 합집합 B 그렇죠? 전체의 컴플리먼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놈은 다시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A 합집합 B의 크기를 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줌으로써 우린 결국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우리는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를 빼주고, 그리고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의 크기는 더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간단하게 우리가 두 번째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요 두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교에서 봤던 집합 A와 합집합 집합 B, 합집합 집합 C, A, B, C 세 집합의 합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놈은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 집합 C의 크기에서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크기를 빼주고, B와 C의 교집합의 크기도 빼고, C와 A의 교집합의 크기를 빼준 값에다가 집합 A와 B와 C의 교집합의 크기는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의 컴플리먼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집합의 크기는 우리는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뭘 빼면 된다? 그렇죠. A 합집합, B 합집합, 자, C의 요놈의 크기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 밑줄 친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집합 A의 크기, 자, 집합 B의 크기, 집합 C의 크기. 자,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자, A 교집합 B의 크기, B 교집합 C의 크기, 그리고 C 교집합 A의 크기.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크기.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그쵸, 시오럼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요 부분, 자, 우리 이미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지만, 요 부분이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은밀히 증명하고, 여기에서는 집합 A, B, C 이제 2개짜리하고 3개짜리만 살펴봤지만은, 이제 4개짜리, 5개짜리, 또 N개짜리에 대해서 이런 세오롬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포함배제 원리죠. 그렇죠? 자, 포함배제 원리는 우리가 세오롬 4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간단한 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번 문제를 보니까,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순열, 그러니까 순열,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순열 중에서, 자, 첫째 자리가 2보다 크고, 첫 번째 자리가 2보다 크고, 마지막 자리가 7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요런 문제 여러분 잘 봐둬야 되는데, 그죠? 이걸 그냥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죠,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죠. 자, 우리가 이 10개의 숫자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칸을 10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칸을 10개를 쳤을 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럼 요 자리에 오는 것은 2보다 큰 수니까, 자, 여기는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도 올 수도 있고, 6도 올 수도 있고, 7도 올 수도 있고, 8도 올 수도 있고, 9도 올 수 있고. 자, 요 마지막 자리는 7보다 작은 수니까 6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8군데에는 요 첫 번째 온수와 마지막 온수를 제외한 8개 숫자가 자유롭게 오분되기 때문에 8팩토리얼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에 온수는 순열이니까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오면 되고 각각 경우로 다 따져야 되죠. 첫 번째가 3이 왔을 경우에는, 자, 요 3을 제외한 나머지 수만 여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생각하게 되고, 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자리가 4가 왔을 경우는 또 4를 뺀 것을 생각하게 되고, 5가 왔을 때는 5가 올 수 없죠. 그죠? 요 동네에. 또 5를 제외해놓고 5를 또 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다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황이 이제, 그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오럼 3을 이용하는 게 아주 간단하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첫째 자리에, 자, 요 2보다 크다의 반대는, 그쵸? 2보다 크다의 반대는, 그쵸? 0이나 1이나 2가 왔는 경우, 그쵸? 첫째 자리에 0 또는 1 또는, 그쵸? 2가 오는, 그쵸? 요런 것을, 그쵸? 요 놈을 나타내는, 자, 요 집합을 우리는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자, 여기에서는 7보다 작은 것 있는데, 이제 7보다 큰 수, 그쵸?
7보다 크거나 같은 수. 자,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오는 경우. 요 놈을 나타내는 집합을 우리는 집합 B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장의 반대는 A고 요 문장의 반대는 B이기 때문에 요 조건의 반대는 B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그쵸?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왜 이걸 다 뒤집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뒤집는 것이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뒤집은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제일 먼저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필요하죠.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렬로 그쵸? 특정 조건 없이 바로 배열하면 그 순열수는 몇 개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10팩토리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 집합 A의 크기다. 자, 첫째 자리에 0 또는 1 또는 5가 오는 경우, 그럼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 방법수는 세 가지죠. 0 또는 1 또는 2죠. 세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요 9자리에는 첫 번째 원수만 제외하면 되니까 나머지 9개 숫자가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요놈이 3 곱하기 9 팩토리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마지막 자리에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수 있으니까 7, 8, 9 세 가지 수가 올 수 있죠.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7 또는 8 또는 9가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9자리에는 여기에 온 수 하나만 빼고 나머지 9수는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9팩토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요놈을 계산하면 또 이제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A의 교집합 B의 크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자, 그럼 A 교집합 B의 크기는 뭐죠? 자,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자리는 0 또는 1 또는 2가 와야 되고, 요 마지막 자리는 7 또는 8 또는 9가 오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 또는 1 또는 2니까 요놈이 몇 가지? 자, 세 가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자리에는 7 또는 8 또는 9가 올 수 있는데 역시 뭐가 된다? 세 가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수하고 자, 마지막 자리에 오는 수가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의 눈치를 마지막 자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이거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 8자리에는 첫 번째 원수와 마지막 번째 원수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유롭게 오면 되니까 요놈이 뭐가 된다? 그렇죠? 8팩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 또는 1 또는 2.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7 또는 8 또는 9죠. 그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0 또는 1 또는 2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7 또는 8 또는 9가 오는 순열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도 세 가지. 그럼 나머지 8군데에는 여기에 온 수와 여기에 온 수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니까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자,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의 크기가 우리가 구하는 수죠. 요 놈은 우리가 전체 집합 자, 에서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집합 A의 크기와 집합 B의 크기를 빼고, 그리고 집합 A 교집합 B의 크기는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의 크기가 10팩이니까 자, 10팩토리얼 마이너스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빼야 되죠. 그렇죠? 요 두 놈을 자, 더하면 6 곱하기 요 놈이 그렇죠? 6 곱하기 9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자, 요 놈은 더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자, 3, 3은 9니까 자, 9 곱하기 8